오늘 그래서 그 마지막 처형은 어떻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이사령부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네. 그냥 재판도 없이 그냥 처형해 버렸어요. 아, 재판도 없이. 그 후에는 그 소식을 저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뭐 서류 없이 그냥 처형이 된 거나 같네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으로 다가가고 있는 비단금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간첩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간첩 사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들까지 알기까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일반인들이 간첩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한이 건너 두이 건너 이랬다 저랬다라는 이런 테두리만 알 따름이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간첩 사건이 여러 건 있지만 북한의 간첩 사건 중에 제일 큰 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말을 알려줄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비공개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출연을 비공개로 이제 해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 실질적인 그 간첩 사건의 진말을 알려줄 만큼의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소개를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전에 북한에 있을 때 네. 이인모 사건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인모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비전향 장기수라고 정말 소문도 나고 막 김일성이도 만나고 뭐 이인모 비전향 장기수처럼 34년간을 남조선에서 비전향 장기수로 북한에 돌아오겠다고 고향 땅에 보내달라고 이러면서 막 생쥐도 잡아먹으면서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정말 이인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이인모 사건이라고 그때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인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인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도대체? 예, 이인모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네. 김일성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지리산 유격대 파견돼서 선전부 일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기간에 이제 국군과 싸우다가 이제 포탄에 맞고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됐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34년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원래는 재판에서 15년형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나와서 건설업을 했죠. 이분이 하다가 어떤 같이 운동을 하던 사람이 와서 다시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분은 운동을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운동을 같이 못하겠으면 돈 나 좀 꿔달라. 그래서 이분이 자기 수중에 있던 돈 70만 원을 그분에게 꿔줬는데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것이죠. 체포돼 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따지니까 이인모한테서 받았다. 그래서 이제 군품 수수죄를 해서 7년을 더 살게 되었고, 예, 그다음에 다시 또 7년을 국가 그 보안관찰법에 의해서 7년을 또 살게 돼가지고 모두 34년을 살게 된 사람이죠. 이인모가 예. 이인모에 대해서 진짜 저는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몰랐거든요. 이인모가 그러면 34년간 예.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5년 살고 네. 이제 그 군품 수수죄에 걸려서 7년 더 살고 보안관찰법에서 또 7년 더 살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이제 4년 몇 년 더 살고 해서 모두 34년. 34년을 살게 된 것이죠. 예. 34년을 살고 나서 이제 비전향 장기수로 북한에 왔을 때 정말 완전 뭐 김일성이를 뭐 접견하고 뭐 그때도 저도 이제 TV로 많이 봤었는데 듣자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입소문을 걸쳐서 들리는 소리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가 들어옴으로 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부에 간첩이 있었다 하면서 간첩 사건을 크게 했다는 이런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거는 최초 공개하는 거죠?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호기심 나고 진짜 처음으로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떻게 돼서 북한에서 정말 이렇게 큰 이모한테 걸려들어요? 뭐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그분이 이름 원래 이름은 이봉춘이라는 사람인데 네. 원래는 항일투사예요. 아. 항일투사인데 48년도 인민군을 창건할 때 네. 그 창건 때 이제 이 사람이 그 입대를 해가지고 백공호 부대 네. 연장을 하면서 딱 그 부대겠어요, 예, 백공업은. 딱 예, 부대예요. 맞아요. 연대장을 하면서 6.25 전쟁에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이제 진격이 내려오면서 낙동강 개성까지 가서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미군이 이제 인천 상륙을 하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됐죠. 네. 후퇴를 해서 이제 부대를 끌고 전라북도 무주의 도비산까지 후퇴를 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후퇴는 또 하지 못하고 유격투쟁을 하다가 이제 미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죠.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거제도 수용소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광주에서도 재판을 받고 그런 과정에 이분이 이제 생활도 잘하고 미군에 이제 충성도 약속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석방돼가지고 이봉춘이가. 예.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미군의 임무를 받고 북한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미군의 임무를 받았다는 것이? 52년도라. 한국 전쟁 그 기간에 지금 포로 됐다가 그래, 임무를 그래. 받고 전쟁 들어왔다는 끝나기 거예요. 전에? 네, 그러네요. 예, 그 인민군 복장을 다시 하고 서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공백 기간을 이제 유격투쟁한 것으로 이제 위장을 하고 북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충성을 해서 네. 이제 발전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선전부국장이면 총정치국장 그 바로 밑에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렇죠. 북한에서 총정치국장이면 정말 그 밑에 총정치국 부국장이면 대단한 위치인데. 와. 그 총정치국장은 이제 이전에 채령에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황병서도 그렇죠. 했고,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굴을 거쳤는데 누구 할 때 그러면 그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룡예나 황병서가 할 때 같이 다 이제 네. 부국장으로 근데 있었다는 아마 거예요? 전명록 전에 그때 당시에는 어진우가 이제 총정치국장을 겸했대서 네, 그때 맞아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때 어떻게 돼서 그 이인모가 그 사람을 보고 발견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적발이 된 거죠? 그때 그 이봉춘이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봉훈으로 이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이 올랐던 사람들이 이제 군단장, 사단장 이제 각 위치에서 이제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이모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하고 주민들 이제 결속시키고 이러는데 이제 동원돼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이면 응당이 이제 이 임무를 데려다니면서 이제 행사도 참가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무는 그 사람 어디가 모르게 낯도 있고 목소리도 낯이 익으니까 이제 그걸 기억했다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신고를 한 거죠. 저 사람이 알아보다. 저 사람이 이제 거제도에서 포로들을 같은 포로로서 같은 포로들을 학대하고 구박하고 그런 그 때문에 기억이 남는 사람인데 좀 알아봐달라 했는데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좀 수상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봤던 사람을 이인모가 기억을 했다가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지?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신고를 해서 확인했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밝혀진 내용이지만 그 83년도 4년도 뭐 준전상 때가 선포되고 할 때마다 인민무력부 그 작전국으로 들어가는 그 까벨선, 전화선, 거기 이제 대못들이 막 들이박히고 서로 이제 끊어놓고 해가지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킨 분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근데 다 그 조직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봉훈으로 총정치국 부국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밑에 아주 그 단체까지 막 다 조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했죠. 이야 무섭네. 근데 그게 이제 적발이 되면서 처형까지 그렇게 된 건가요? 수십 명이 이제 처형된 것으로 이제 줄줄이? 줄줄이 그 단체가? 그때를 기억해보면
이제 인민군 사상 개항을 할 때 네. 낙동강의 불빌성을 헤쳐온 영사들 하면서 이제 선전 사업을 많이 했는데 네. 결국은 장례들 이제 자기네를 우상화하느라고. 장례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그걸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그다음에 노병들에서 그 열병식에 참가시키고 네, 맞아요. 네. 그랬어요, 그때. 그런 게 많았죠. 네, 지금도 맞아요. 하지만. 네.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럼요. 그렇게 아주, 베일에 쌓인, 음. 그런 행동들을, 그런 자기들이 우상화를 위해서 막, 노병들 전쟁. 그러니까 제가 군복무 할 때 보게 되면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있잖아요, 평양에. 예, 예. 거기 가 보니까 전쟁 노병들이 다 강사로 서 있고, 그럼요. 예, 예. 조국 해방 낙동강을 건너서 뭐 낙동강 전투까지 우리는 참가했다 하고 이제 낙동강 전투에 직접 참가한 노병들이 그 해설원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때 사건과 연결이 돼서 우상화하면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와, 오늘. 그래서 그 마지막 처형은 어떻게, 그러니까 버이 사령부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네. 그냥 재판도 없이 그냥 처형해 버렸어요. 아, 재판도 없이. 그 후에는 그 소식을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뭐 서리 없이 그냥 처형이 된 거나 같네요. 뭐 지금은 최근에는 북한에는 그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네. 다 이제 사람들을 공포 정치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최고 지도부의 들이박힌 간첩 사건이기 때문에 뭐 국가 보위성에서 서리 없이 진행을 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알 모르죠. 수가 없죠. 예. 알 그러니까 수가 없죠. 이 임모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런 이제 소문은 들었지만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 줄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비단금 TV에 또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보충할 것은 네, 또 그 보수 세력들에서는 지금 김대중 정권 시절에 네. 북한에 있는 그런 정보 조직들을 그 북한 정권에 이제 다 넘겨줬다고 하는데 네. 사실 넘겨준 것이 아니고 이 임무를 통해서 그런 조직들이 촉발됐다는 거지 말하고 싶어요. 아,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이 한국사에서 떠도는 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임무를 통해서 그것이 다 적발이 됐다. 예. 그렇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바로 정확히 짚어주시고 또 우리 구독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북한의 최고의 엘리트 분과 함께 그때 북한에서의 최고 대형 간첩 사건에 대한 것을 일반인들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한이 건너 뒤 건너 이런 뜬소문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오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정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이 정도로 간첩들이 욱실욱실 물론 남과 북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의 분단의 역사 속에 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헐뜯고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고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져야 될 우리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궁금했던 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했을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이거는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몰랐던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첩 사건, 북한에서 숙청된 사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 즐거우셨다면 비단금TV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서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봬요. 감사합니다.